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자 요청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주글에 올라왔던 당진 출산율 글을 리뷰를 요청하신 것 같아요. 일단 주글에 올라온 내용부터 보고 사견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이 강력하게 보여주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한국은 젊은 이공계 남자를 갈아서 만든 나라다. 당진 지역을 KBS가 까대고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고 직격한 적이 있다. 특히 철강 같은 산업 위주라서 여자가 할 일이 없다. 문과 교수가 나와서 여성을 우대하라 이러는 방송이었다. 이 방송 같은 경우는 2022년도 7월 29일 날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내용의 제목은 2022년 인구 이동 보고서, 그 많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인구 유출에 대해서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 내용을 보면 인구댐, 지역 인구 유출을 막아주는 시설이나 제도, 그리고 당진에 있는 분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우리 회사만 해도 여자가 한두 명밖에 없어. 또 다른 분이 인터뷰한 겁니다. 남자들은 제철 회사가 있고 거기에 또 하청업체가 있으니까 사실 일이 많은 것 같아. 하청이어도 잘 버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거기에서 여자가 할 일은 없지. 그냥 격리?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시 남녀 평균 임금입니다. 2020년 기준이고요. 남자는 341만 원. 여자는 184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과 교수가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축소된 도시는 주로 남성 중심의 지역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남아있고 싶어도 남아있을 수가 없죠. 또 다른 문과 교수입니다. 사회학 교수네요.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다 따라서 들어오는 거죠. 여성이 지방에 와서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주거를 구하면 주거가 생길 것이고, 지자체가 얼마나 투자하느냐.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문제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이자들이 떠난다. 그러면 이자들이 떠나지 않게 하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자들이 오게 하려고 하면 이자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주계분 글 볼게요. 웃긴 점. 당진군 3년간 학대 출산율이 1.25명, 전국 평균 0.84보다 크게 상회한다. 2021년도 11월달 기사입니다. 당진은 출산율이 존나게 높은 지역이다. 저기서도 난임 지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진실은 한국 남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면 한국 남자 특성상 결혼하고 아이 만들고 잘 산다. 여성 할당제 같은 짓거리 자꾸 하고 한국 여성들 우대하라 이러면 안 된다. 일단 남녀 공평하게 능력대로만 대하면 된다. 할당제의 마법. 무능한 여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 일도 열심히 안 한다. 더 능력 있는 남자가 더 낮은 위치로 밀려간다. 여자 상향호는 세계적 미국조차 인정하는 본능이라 결혼, 출산 더 망한다. 결정적으로 할당제로 여자들이 자리를 앉으면 생산성도 지하실로 간다. 무엇보다 인구 유출 어쩌고 하는데, 당진은 인구 유출에도 안 어울린다. 충청도에 강강 등으로 이름이 익숙한 지역들이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당진은 출산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발전하는 동네다. 수년 안에 수백만 평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숟가락 들고 오는 거지. 문과와 페미들이. 출산율 높고 주변보다 발전할 동네에 있으니까 어머 여기는 남성 위주야. 어서 페미니즘을 받아들여. 나간 온 지역을 말아먹은 한여 독골문을 풀려는 문과와 공중파 방송의 모습 역겹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0.47이다. 도시가 소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0.5 밑으로 가게 되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그리고 0.2에서 0.5 사이가 소멸 위험 진입 단계고 0.2 미만이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는 저 방송을 했을 때 0.47이었어요. 자, 왼쪽 표를 볼게요. 2022년도 3월달 기준이고요.
그때 당시 충남 전체적으로 했을 때 소멸 위험 지수가 0.5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당진 같은 경우는 0.47. 자, 천안은 1.18 양호하고요. 공주 0.31 심각합니다. 보령 0.28 심각하죠. 보령시도. 아산시 0.87 양호하고 서산시 0.49 당진이랑 비슷하고요. 논산시 0.29 심각합니다. 기롱시 0.78. 자, 그리고 군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0.18 금산군, 부여군 0.17, 서천군 0.15, 청량군 0.16, 홍성군 0.36, 예산군 0.21, 태안군 0.19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행정안전부가 2021년도 10월 달에 전국에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보면 9곳이 지정이 되었어요.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량, 태안. 당진은 안 들어갑니다. 2021년도 10월 달에 이걸 했어요. 그리고 KBS 방송은 그 다음에 한 방송입니다. 지금 전국에 많은 곳이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이어서 위험한데 왜 당진을 딱 집었을까요? 당진에 꿀이 있으니까, 당진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자들한테 일자리 달라는 거예요. 그거가 목적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 소멸을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당진이 어떤 상황이었냐고 하면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201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당진시 인구를 연도별로 나타낸 겁니다. 2014부터 2018까지는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다가 2019에 빠지고 2020에 빠졌습니다. 아마 요때쯤에 떨어지는 걸 보고 인구 소멸한다. 이런 근거를 삼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당진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보더라도 2024년도 월별로 보더라도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당진시는 시승격 이후 최대 인구수에 도달했고 지난해 2024년도 합계 출산율은 1.03명을 기록했다. 그래서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자, 15개. 충남 전체적으로는 합계 출산율이 0.84예요. 그리고 지금 당진시가 1.03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서산시는 1.02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전국은 0.72, 서울 같은 경우는 0.55, 세종 같은 경우도 0.97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높냐고 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군 지역들이 보면 합계 출산율이 좀 높습니다. 강력시 중에서도 지금 보면 군 지역들 있잖아요. 뭐 강화군이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 합계 출산율이 1.0이 넘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군 지역을 빼고 시라든가 구로 했을 때 자치구로 봤을 때 합계 출산율이 1.0이 넘어가는 거는 전국에서 9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강력시에 있는 구라든가 특별시에 있는 구라든가 전부 다 1.0을 못 넘어요. 근데 일부 군은 1.0이 넘어갑니다. 뭐 대구의 달성군, 저기 인천의 뭐 강화 쪽 이런 데는 1.0이 넘어가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봤을 때는 9곳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당진이 6입니다. 그러니까 당진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쉽지만은 그래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인구가 들어오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아이를 많이 낳는 지역이라니까요. 여자들이 온다니까. 결혼하려면 올 여자들은 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 없어도 결혼하러 올 여자들 많아요. 없으면 뭐 국제결혼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보시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철강업체 상계사 여성관리자 비율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자료고요. 그리고 2020년 업계 평균 같은 경우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12.4%,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7.7%,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0%예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여성 할당제가 실시됩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율이 낮을 거예요. 낮을 건데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12.4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 입김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자 비율이 높다는 거는 관리자 아닌 일반 평사원 비율도 당연히 비례하겠죠. 상당히 포스코는 높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사실 낮은 건 아니죠. 업계 평균으로 비교해 본다면. 현대제철이 현대차 그룹 소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눈치를 봐야 하니까 마지못해서 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KBS 방송 그리고 교수들이 했던 주장이 현대제철 이내도 포스코처럼 확 늘려라 이자들 양질의 일자리로 이걸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철강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여자가 그리 필요하나요? 거의 남자 위주로 돌아가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스윗한 분들은 여자들 양질의 일자리 주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는 겁니다. 반면 동국제강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바노 모드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주결분이 주장하신 게 뭐였냐고 하면 결정적으로 할당제로 처먹은 일자들 때문에 생산성도 치하실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저도 예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 할당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10일 전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뭐냐고 하면 포스코가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지금 철강업종 중에서 자산 2조가 넘는 회사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베스틸 5곳이에요. 그 중에서 또 업계 1위는 포스코죠. 압도적 업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딴 데는 지금 구조조정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제가 방금 검색을 했는데 지금 2등부터 5등 회사는 지금 인적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1등이 먼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이 스윗 당뇨병에 걸린 유자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포스코가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남자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결혼을 생각해요. 여자는 경제적으로 불안해야 결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당진 씨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떠날 사람들은 떠나는 거고 당진 씨 안 떠난 여자들은 생계가 불안정하니까 여자들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결혼을 많이 선택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자가 당연히 부족하겠죠. 거기는 남초 회사니까 남초 지역이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결혼한 이자들이 들어오는 거고 뭐 그게 아니면 국제결혼을 통해서 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인구 소멸은 제가 보니까 핑계야. 여자들한테 일자리 달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참으로 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할당제는요 공정하지 못한 제도예요. 기업에게 채용의 자유를 줘야지 뭘 이걸 법적으로 강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를 강제를 하면 할수록 기업의 생산성은 저하가 돼요. 아니 업계 1위인 포스코가 가장 먼저 지금 인적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포스코가 재무구조가 문제가 있는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고 있네? 그리고 이런 기업의 생산성의 저하는 결국 모이면 국가 경쟁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자들이 먹고 살만하면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출산율도 박살나죠.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국의 주요 산업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기인 상황인데 스윗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여성 할당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 경제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출산율도 박살나고 결국은 이제 공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스윗하게 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는 빨리 없애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